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노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에도 이미 써드렸듯이 최근에 셀트리온은 주가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간단히 최근 차트만 봐도 제가 20만원 정도는 당장 뭐 큰 악재가 없으면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만원으로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수렴 과정이 끝나면은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한 일 없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램시마 SC도 그렇고 기존의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아주 좋은 상태로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램시마 SC 아주 좋은 기술력, 거기다가 이제 테믹시스까지 뭐 아주 좋은, 이 본업 쪽에서는 좋은 유수거리들이 많아요. 앞으로 기대감도 크고 굉장한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 퍼스트 무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기업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해요. 이 기업이 뭐냐면은 영화 산업에 진출을 했어요. 영화 산업 진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자전차왕 엄복동이죠. 엄복동. 뭐 가수 겸 B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투자비가 있잖아요. 영화는 투자비가 있고 이제 손실에서 이익으로 넘어가는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17만 명. 뭐 스토리가 엉성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안일했다 뭐 여러 얘기가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300만 명이 손익분기점이 17만 명. 이거 완전 망한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 표현하는 걸로 이제 뭐 폭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영화 산업에 시작하자마자 뭐 거의 망한 거죠, 이거. 이런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셀트리온은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각화하겠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 뿐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이 번다예요. 앞으로 더 많이 벌 것이다. 기술력 충분하다. 이건 제가 인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업을 다각화하겠다? 우려감이 크다. 주주총회 했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밀린 거예요? 26일 주주총회 때부터 밀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3일 동안. 그죠? 주주총회 해가지고 지하 1층 18만원까지 왔습니다. 지하 2층 뭐 16만원, 3층은 뭐 14만원 되겠죠. 2만원 단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굳이 매매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려감이 크니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유럽 시장 점유율 아주 잘하고 미국도 잘 지금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램시마 SC 기대감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에 테맥시스가, 저는 또 요쪽도 시장이 꽤 기대감이 커요. 테맥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죠. 에이즈 치료제로 이게 미국 시장만 24조 원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테맥시스가 진출할 수 있는 쪽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가 이제 투르바다로 점령학을 하고 있는데, 길리어드의 투르바다랑 경쟁할 거예요. 이거 이 시장만 해도 3조 3천억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만. 미국 시장에서만 3조 3천억이다. 그럼 이 중에서 일부만 해도 예를 들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1년에 30% 점유율만 가져온다고 쳐도 거의 1조 되는 거잖아요. 1조가 네 집에 이름은 아니죠.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30%가 아니라 좀 그거보다 좀 적더라도 경쟁해가지고 이 길리어드랑 경쟁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회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요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기는 예를 들면은 이 테닉시스가 전 세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죠. 그래서 테닉시스가 WTO
비롯한 세계 주요 에이즈 치료제 조달 기관인 글로벌 펀드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우선 협상자에 이미 선정된 상태다. 잖아요. 그럼 아프리카나 뭐 여러 가지 여러 글로벌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자꾸 딴짓을 하냐 이거예요. 주주총회에서 밝혔죠. 이번에 IT 서비스 산업도 시작한다. 뭐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려감. 사업 다각화. 딴 거 하지 마 이거예요, 주주들은. 근데 이게 IT 서비스 산업을 이상한 쪽으로 하면 조금 우려감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 기준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상한 쪽을 많이 나가기보다는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유헬스케어 이쪽으로 진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격 진료나 그런 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원격 진료 시장을 준비하겠다. 요런 느낌으로 저는 받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면은 우려감을 표시하는 건 맞아요. 이것도 잘 못하면 어떡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업이니까 연관이 아예 없는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 수급 자체가 안 좋아요. 현실을 보자고, 현실. 제가 장기적으로는 뭐 아까 전기차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악재가 아닐 수 있는데, 당장은 여러분들 우려감을 갖고 있으니까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면 아닌 거잖아.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최근 26일 주주총회 때부터 연속 매도하죠. 이제 갈수록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계속 매도하죠. 이거 다 개인이 받아갔잖아요. 그렇죠? 기관도 26일 날 정보가 좀 느렸나 보죠. 조금 매도하고 다음날 외국인이 매도한 거 보고 놀라서 매도하더니 이제 매도량이 줄으니까 어저께 조금 복구를 했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우려감이 큰 거지 이거. 아, 너네 영화 사업도 망했는데 원목동 300만 손익분기점인데 야 17만이 뭐냐 17만이. 딴 거 하지 마. 이상한 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정도 내려왔다. 보시면은 뭐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도 셀트리온 14만원 아래 있을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10만원 아래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14만원 아래 있을 이유는 없다. 이 종목은 20만원을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나는 본다라고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2017년부터. 결론적으로 슈커버링이랑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같은 이슈가 나오면 더 많은 더 큰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20만원 이상 가고 한 30만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8만원에 30만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8만원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주 한참 뒤면 몰라도 당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슈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못 지켰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다고. 여러분이 봐도 힘을 이렇게 응축하면서 모으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밑으로 간 거예요. 모았던 힘이. 거래량도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20만원을 빠르게 20만원 쪽으로 붙어가면서 회복 시도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한 16만원까지 그냥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 단기로 보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단기로 보지는 않겠죠. 코스닥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인데 한때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시지는 않겠죠. 단타를 셀트리온으로 치는 거는 조금 의아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최저점은 이제 만약에 뭔가 또 돌발악재가 하나 더 나온다고 쳐도 저는 14만원까지 정도라고 봅니다. 18만원 여기는 반등이 나오면 좋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한 16만원에서 14만원 요 사이까지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존에 만약에 20만원 부근이면 여기서 매수해서 요 그 위쪽에 24만원 이런 식으로 짧게만 보셔라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4만 24만 5천원 짧게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어정쩡하게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왜냐면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기존에 이런 노이즈까지 발생하진 않았는데
그래, 엄복동 망한 것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렇게 밀린 거는 자꾸 이상한 짓을 해서 밀리고 있다. 거기다가 뭐 약가이나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제네릭 그 복제약 쪽으로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순환을 걷고 있어요. 네. 근데 복제약이 뭐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 이쪽으로 나뉘는데 합성이냐 아니면은 구조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복제약 쪽으로 약간 인하 뭐 일괄적인 인하는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손방망이식인데 약간 인하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니네 계속 복제약만 할 생각하지 말고 남의 거 특허 끝난 거 가지고 베껴가지고 할 생각만 하지 말고 신약 개발을 해라. 이거의 목적은 이거예요. 신약 개발을 해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작년 12월부터 바이오시밀러 매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에 매매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정말 이걸로 곧 죽어도 하실 분들은 20만 원에 들어가시라고 한 거고 짧게 박스 건대용만 하세요라고 한 거고 지금은 지하 1층까지 내려온 거다. 2층, 3층까지는 열려 있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몰라요. 이거는 메이저들이 정하는 거니까. 네, 1, 2, 3층 정도 생각하면 돼요. 2만 원 단위로. 3층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4만 원까지는. 저는 기왕 이거 딱 열리는 순간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봅니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 16만 원 이하 오면은 저는 그냥 매수하는 게 맞다고는 봐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전기차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길게 놓고 보면. 이 기업은 본인들이 천정진 회장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뭐 매출에서 뭐 30조까지 늘리겠다는 등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년 내에 5조, 2030년에 30조 이렇게 한다고 하죠. 장기적으로 근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3년 5조, 2030년 30조. 셀트리온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기존에 지금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판매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며칠 전 영상 지난주에 올린 영상 한번 보세요. 주말에 올려드렸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램시마 SC 이거 연 40조 시장인데 여기에서 진출해가지고 일부만 해도 40조 시장이란 말이에요. 일부만 해도 어디에요? 40분의 1만 해도 1조 아니야. 그리고 요 테믹시스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잘만 하면은 최대 뭐 1조 원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장이고, 물론 잘 경쟁해서 뭐 지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 좋은 약품이 오면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대감은 그 정도는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한 거라고 봐요, 저는. 꼭 5조가 아니어도 4조 됐다고 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3년 뒤에 4조가 됐어, 매출액이. 그럼 셀트리온 욕할 거예요, 여러분? 응? 셀트리온 지금 실적이 어떤데? 이제 막 1조 간당간당 하잖아요, 셀트리온. 보시면은 셀트리온 1조 간당간당 하잖아요. 이제 작년에 1조 가까이 됐고 올해 1조는 넘을 거예요. 얼마나 넘어가냐 차이겠지. 그쵸. 1조 간당간당한 회사인데 뭐 3년 뒤에 5조 하겠다. 근데 3, 4조만 돼도 욕할 수는 없어요. 지금보다 3배, 4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가세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고 바이오 쪽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드렸죠. 그냥 바이오만 해라. 그러면 투자자들이 우려가 없을 거 아니야. 너네 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기업이고 퍼스트 무버 기업이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잘하는 거 해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꾸 쓸데없이 엄복동 같은 거 만들지 말아라. 자꾸 똑같은 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게 인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사람들한테는, 외국인들한테도 그러고, 아 셀트리온이 다른 쪽에는 그렇게 소질이 없구나, 이쪽 한쪽만 잘하는 천재구나,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장기적으로는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복제학 어쩌고저쩌고 해도 셀트리온은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고 얘네는 합성 신약부터 지금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그게 크게 우려감이 나올 쪽이 아니에요. 제가 바이로메드나 뭐 HLB나 뭐 이런 쪽 말씀드리는 것도 그 신약 개발 업체에 계속 말씀드렸죠. 복제학 쪽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 이쪽에서 썩 애매하다. 신약 개발 업체 지금 글로벌 임상 3상 들어가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했죠. 걔네는 흔들려도 올라와요. 근데 복제학 제네릭 쪽은 특히 중소기업은 셀트리온처럼 이제 큰 업체들 신약 개발이 가능한 업체들이 아닌 중소기업 업체들 무분별하게 바이오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은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화장품 쪽에 아무 업체들이나 막 다 진출할 때도 우려감 표시했는데 중소업체들 힘없이 무너진 업체들 많죠. 바이오도 똑같아요. 쓸데없이 자기네 산업이 안 되니까 바이오 진출하겠다 해서 주가 끌어올리고 하는 기업들 많은데 그런 기업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셀트리온 당장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지금 지하 1층 18만원, 2층은 16만원, 지하 3층 14만원인데 만약에 지하로 조금 더 내려가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빠르게 복구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몇 년 놓고 보면 셀트리온은 더 좋아질 기업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저 매출액이 불가능한 매출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뒤에 5조 원 달성한다고 했는데 3조 4조만 해도 여러분들은 박수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개념만 알고 가시면 돼요. 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잘못된 개념들을 잘 바꾸고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 나가면은 투자의 시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야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뉴스 나왔다고 1위 1비 해가지고 주주총회 IT 쪽 뭐 힘든 거 아니야? IT 한다고 얘네가 그 스마트폰 만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유헬스케어 쪽은 잘 되든 안 되든 충분히 셀트리온과 연계돼 있는 쪽이다.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AI 쪽이나 이런 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셀트리온이 잘할지는. 그리고 영화도 한번 말아보는데 다음 게 뭐 대박 날 수도 있지. 그것까지는 미래에 예측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려감 나오는 건 사실이고 이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퍼스트 무버 기업이고 신약 개발 잘하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거는 맞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셀트리온이 더 기대는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살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바이오시밀러는 저는 당분간은 안 건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있고 하니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과거에 셀트리온 지금이나 뭐 18만원 어쩌고저쩌고 하지 과거에 셀트리온 몇천 원대부터 끌고 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몇만 원대부터 끌고 오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인고의 세월을 계속 거치잖아요. 예를 들면 뭐 4만원대에 사셨다 11년도에 이분들 몇 년 동안 이 가격이 있었던 거야. 그쵸? 11년도에 사서 3, 4년 거쳐갖고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2015년에는 워낙 뭐 제약바이오 이쪽이 워낙 좋았으니까 한미약품 이제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라이선스 아웃이 계속 나오면서 크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하다가 쉬어가다가 또 뭐 2015년 16년에 이때 사신 분들은 계속 쉬어갔을 거 아니에요. 8, 9만원에 사신 분들은. 그러다 2017년에 또 연말에 또 쫙 치고 올라갔죠. 그때는 뭐 셀트리온이 거의 대장주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고의 세월을 좀 거쳐야 돼요. 셀트리온은. 이때 그리고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쉬어가야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투자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글로벌 뭐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연 단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알고 가세요. 유방암 치료제도 뭐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 이제 FDA 승인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워낙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지금 돼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매출액 충분히 좋게 달성을 할 수 있다.
그 최근 이제 복제약 쪽에서 약가이나 나온 거 셀트리온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에서 타격을 심하게 받지는 않는다. 이거는 글로벌 기업이다. 이제는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이 기업의 단기적인 거냐 장기적인 거냐 뭐 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악재가 맞고 안 좋은 투심 악화가 맞고, 장기적으로 그냥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좋다. 요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 알람,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